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가 웃었습니다.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하나의 골을 직접 기록하면서 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인데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뉴캐슬과 토트넘은 둘 다 일단 부상 병동입니다.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에 부상이 전부 다 모여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상자들이 있는 팀이 바로 이 뉴캐슬과 토트넘이죠.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은 사실상 굉장히 눈물겹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뉴캐슬이 특히 토트넘에게 강합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은 토트넘을 상대로 2번의 리그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될 수 있는 경기 중 하나였고 뉴캐슬이 사실상 이번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11번 승리를 하면서 웨스트햄과 더불어서 이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가장 많이 이긴 팀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뉴캐슬과 토트넘의 상성 관계에서는 어쨌건 뉴캐슬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BBC였지만 이 토트넘은 때로 통계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나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2선 자원, 공격 2선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히샬리송을 앞에 두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윙어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메디슨의 부재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중간으로 온 것도 한몫을 했고 그리고 사르 선수가 돌아왔죠. 이 부분도 일단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백포는 뭐 그대로 였고 그리고 비카리오 키퍼가 뒤를 지켰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 살펴보면 전반 3분 손흥민 선수가 바로 크로스를 하면서 히샬리송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내줬습니다. 히샬리송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수한테 막혔고 다만 이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어쨌건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일단 토트넘에게는 희망적인 부분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최전방을 압박하는 선수가 클루셉스키 그리고 히샬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오늘 경기 어쨌건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반 15분에는 알미론과의 공싸움에서 이제 팔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게 무슨 파울이냐 이랬는데 근데 토트넘 팬들 반응이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결심한 느낌이 든다.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전투력이 올라온 모습 이런 부분들을 또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굉장히 좋았죠. 이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 땅볼 크로스 그리고 공중 크로스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없는 크로스가 없죠. 히샬리송에게 이 공이 연결이 됐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면서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죠. 토트넘의 첫 골이 터져나왔고 그 첫 골의 주인공은 이번 시즌에 첫 골을 넣은 우도기였습니다. 우도기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왼쪽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격, 수비 양쪽에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우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공을 잡은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패스해주죠. 이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 토트넘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키에런 트리피어와 1대1 대결을 펼쳤고 우도기 선수는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의 균형을 완벽히 무너뜨렸을 때 우도기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도기가 이 공을 손흥민 선수의 좋은 땅볼 크로스를 받아서 그대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키에런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나가서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밸런스가 무너졌고 결국에는 우도기가 그대로 공을 차 넣으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완성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고 우도기도 지난번에 실점했던 그 부분의 아쉬움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BBC에서도 토트넘이 드디어 돌파를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의 찬스를 could not fail 실패할 수 없었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그만큼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토트넘 과연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하는 BBC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팻 네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BBC에서 Nothing you can do to stop Son.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이 뭘 할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도기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을 받은 사람이었고 nails it.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nail it.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well deserved by Spurs. 토트넘이 골 넣을 만한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BBC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한 골로 기뻐하지 않죠. 최근에 한 골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히샬리송이 곧바로 두 번째 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BBC가 주목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Superb once more from Spurs captain. 이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이 한 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골처럼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키에런 트리피어를 박살을 내고 이번에는 히샬리송이 이 골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골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 히샬리송을 축하해주는 모습이고, 자, 전에 무슨 장면이 있었냐? 일단은 굉장히 롱볼이 넘어오는데 손흥민 선수를 노린 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키에런 트리피어를 맞고 뒤쪽으로 흐릅니다. 이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일단 넉넉하게 잡아내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이렇게 있는 사이에 이 토트넘 선수들은 크로스를 받을 준비를 하러 들어오죠. 손흥민 선수가 1대1 대결을 다시 한번 펼쳤고, 이번에는 오른쪽일 줄 알았는데 또 왼쪽이었습니다. 키에런 트리피어 한 번 더 당했죠. 이게 뭐 키에런 트리피어의 탓이라기보다는 사실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택하면서 돌파를 해냈고 완벽하게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히샬리송을 봅니다. 야, 이것도 완벽했는데 이거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한테 공을 줄 수 있는 딱 그 사이 공간이 딱 났을 때 패스를 하고, 히샬리송은 슈팅을 할 때 딱 그 골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 공간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 좋은 슈팅으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히샬리송의 비둘기가 돌아오는 굉장히 반가운 장면이었죠. 자, 이게 바로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는 이유다. 제가 봤을 때 팻 레비는 손흥민 선수한테 완전 반했어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히샬리송을 위해서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첫 번째 골이랑 얼마나 이 두 번째 골이 닮았는지 보면은 무서울 정도다. 야,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윙어일 때 보여주는 파괴력에 대해서 주목하는 팻 레빈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BBC가 이제 주목하죠. 손흥민 선수가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번 뉴캐슬전이 다섯 번째로 손흥민이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게임이었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022년 2월에 기록했던 멀티 어시스트가 그 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좀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 이게 일단 굉장히 반가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장면은 43분 장면인데, 자, 손흥민 선수가 역습을 이끌고 나가는 장면. 야, 손흥민 선수 진짜 빠릅니다. 한번 공 잡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오지를 못하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뒤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제 끌고 올라옵니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패스를 주는데, 클루셉스키가 이제 이 공을 받아가지고 중간으로 내주는데 이게 상대방의 발을 맞고 굴절되어서 히샬리송에게 가죠. 굉장히 좋은 기회. 그런데 머리를 살짝 스쳤으면 이게 들어갔을 텐데 공이 아니라 히샬리송이 골레트를 흔들 뻔했습니다. 여하튼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멀티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Spurs almost get number 3. 그리고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스탠드아웃 플레이어,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만들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BBC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캐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전 살펴보면 토트넘이 두 개의 골, 완벽한 경기 주도를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표 살펴보면은 65%의 점유율에다가 12번의 슈팅 개수도 많은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10개, 그리고 좋은 찬스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 게다가 이제 크로스가 16번이나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좀 활발한 공격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전반전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었죠. 하프타임이 딱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두 개의 골을 전부 다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뉴캐슬은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포스테코글루의 팀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보기 재밌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뭐 나빴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물론 지난 경기를 진 거는 굉장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건 후반전이 걱정될 수 있죠. 뭐 두 골을 앞선다고 토트넘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야, 세 번째 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축하받는 히샬리송의 모습. 히샬리송이 잘하면은 모두 즐겁죠. 굉장히 절실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공격이 전개됩니다. 페드로 포로가 이제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히샬리송을 보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먼쪽 크로스를 날려주면서 히샬리송한테 줬고,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였습니다. 히샬리송이 근데 정확하지 않은 터치를 가져간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벗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공을 마무리하면서 감각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는 브라질리언 같단 말이죠. 여하튼 팻 네빈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첫 번째 골을 못 넣었으면 아마 이번 것도 컨트롤을 못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해트트릭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크게 올라온 이 히샬리송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분 장면인데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날려준 장면입니다.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여기에서 하는 모습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클루셉스키가 항상 이쪽으로 갔다가 갇혀가지고 뒤로 백패스하고 혹은 이제 돌파하다가 뺏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크로스를 하니까 바로 기회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살짝 빠지면서 아쉽게 골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슨의 굉장히 좋은 슈팅이 이제 골대를 맞추기도 하는 이 토트넘의 공격 위협성이 돋보이는 그런 후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경기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 히샬리송을 빼주고 로셀소, 사르를 빼주면서 호이비에르를 집어넣으면서 변화를 꾀한 토트넘은 결국 네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는데 이번 골은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일단 2개의 어시스트와 함께 골까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BBC고 Spot kick is too good and too powerful. 손흥민 선수가 노리고 찬 그 킥이 너무 좋았고 너무 강력했다. 상대의 골키퍼가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킥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장면 살펴보면은 일단 찍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찍었냐면은 상대 키퍼와 손흥민 선수가 직접 1대1 경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을 못 건들고 손흥민 선수를 건든 이 골키퍼 결국에는 파울이 선언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을 잡고 페널티 라인에 서는 손흥민인데 제가 시즌 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이번에 페널티 키커 손흥민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낙점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키 차는 걸 보고서 역시 라고 생각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걸 차는데 바로 왼쪽으로 공을 쑤셔 넣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았죠. 그런데 임팩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팔 벌리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눈이 이렇게 잡히는 이 카메라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 이 꿈을 꾸는 사람의 눈은 빛난다고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 골을 넣을 때 가장 빛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페드로 포로 역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세리머니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킥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추가 시간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교체가 됩니다. 돌리와 교체가 되고 유스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에 대해서 이게 시즌 첫 번째 페널티였다니 하고 놀라는 그런 토트넘 팬들도 있었고 이 손흥민 선수가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겁니다. 첫 번째 페널티킥은 케인이 없을 때 사우스햄튼 상대로 2021년 4월에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BBC는 손흥민 선수가 3골에 이제 관여된 게 12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두 번째로 이 3골에 관여되는 경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 그런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시즌 절반이 안 지난 상태에서 3골이 관여된 경기가 두 번째니까 이 정도 페이스라면 사실 4번 정도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 시즌엔 딱 한 번밖에 이런 경기를 못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격성이 제대로 드러나는 이번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은 한 골 만회하기는 했지만 결국 경기는 4대1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토트넘이 4골을 넣고 마지막에 뉴캐슬이 한 골 넣기는 했지만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선 넉넉하게 이긴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경기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 9.5점으로 사실상 퍼펙트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해외 반응도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경기장을 뛰고 있는 어떤 선수보다 너무 잘한다. 월드 클래스 이상이고 그리고 발롱도르나 발롱도르를 좀 탔으면 좋겠다. 이 세계 최고의 상이죠. 개인 영예로서는 가장 높은 그런 발롱도르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완전 뉴캐슬을 박살내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윙어고 스트라이커여야 된다. 만약에 두 포지션에 다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으면 지금 토트넘은 선두에 있겠죠. 그리고 손흥민이 모든 걸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 봐라. 진짜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오늘 경기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웃는 모습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기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석할 만한 장면들도 많이 있었는데 외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반응은 어떤지까지 얹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